네, 기관의 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국내의 시장을 분석해 보고요.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이틀 있으면 또 잭슨 홀 미팅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영권 투자정보팀장 오늘 전화 연결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상황 한번 코멘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마감했지만 요즘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데 물론 미국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은 또 그렇지도 않은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물론 다우지수는 또 포트폴리오 좀 조정이 좀 있었죠, 안에. 예. 어쨌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과의 또 괴리는 또 넓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뭐 그런 특별한 이유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가 결국은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해서 극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기 회복세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가 있더라도 미국 증시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역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미국의 코로나 백신 소식이 나왔고요. 또 뭐 일부에서는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19를 뭐 완벽하게 막는 건 아니다. 그것은 독감 백신이랑 비슷할 수 있고 우리가 코로나와 공존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뿐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백신 관련 소식이 또 나오면 그날은 또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들인지 이런 시클리컬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오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방향을 성장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경기 민감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예. 예, 기본적으로는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가장 주도적인 업종 그리고 종목군들이 성장주라는 걸 감안하면은 기본적인 성장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백신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엇갈리면서 출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진척이 있다는 소식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백신이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에 매일매일 일희일비하거나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방향성을 보고 포지션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두려움이 정점에 달했을 때 오히려 그 여행과 항공, 소매와 같은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가장 바닥권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발성일 수 있는 코로나 백신 소식으로 인해서 환호할 때는 오히려 이제 우량 언택트주가 될 경우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좀 여행주나 항공주나 소매 업종들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이 좀 정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의 이목은 내일 미국 그 캔사스주 와이오밍에서 열리는 잭슨 홀에서 열리는 그 파월 미 연방 의장의 이제 발언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잭슨 홀이라는 게 뭐 10년간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뭐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뭐 FOMC 회의도 아니고 하나의 연설인데 이걸 그렇게 뭐 심각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잭슨홀 미팅은 이제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정책 심포지엄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그렇게 과거에는 중요하게 보이진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요 경제학자나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 미팅에서 통화정책 운영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버냉키 의장이 2차 양적 완화 가능성도 이 미팅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물가정책과 관련된 정책 변화 시그널이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요즘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 평균 물가 목표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검토하겠다.
10년간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얘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평균 물가 목표제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신지, 왜 중요한지, 왜 그 얘기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 정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상승을 건전한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보고 이 정도를 타겟팅한 통화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평균 물가 목표제라 하면은 그 건전한 인플레 수준으로 간주되는 2% 목표를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해서 그 인플레가 이제 2%보다 낮았거나 높았던 시기의 평균치를 2%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인플레가 2%를 하회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으면은 일시적으로 인플레가 2%를 상회하더라도 평균치만 2%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용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가 정책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이고요. 그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좀 높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지 여부 그 자체가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러한 정책 도입을 시사할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연준 의사록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지나치게 좀 기대감을 많이 갖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속도 조절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너무 높은 기대는 오히려 실망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통화 정책 변화가 조금 더 신중하게 연준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는 또 약간의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고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히 다시 우리 이영권 정보팀장이 말씀하신 것을 쉬운 말로 좀 해석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가 3%가 올라가도 과거에 1%였으니까 그거를 다 따져봐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2%가 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자산이나 증시에는 굉장히 좋을 듯한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영권 투자정보팀장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만약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한다면 자산이나 증시에는 당연히 좀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부분들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을 용인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실물 자산 투자가 유리한 국면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투자가 그러하고 이제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망할 수 있는데요.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강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 매력도 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은 그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매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제 맞닿아 있는 곳이고요. 현재와 같은 유동성 공급이 단기간 내에 이제 변화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 실물 자산과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좀 살짝 조정을 받다가 지금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는 아니지만 약보합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우리 증시를 살펴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아침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그거 느낌을 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3월 달에 주가가 급락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패닉 장세로 연결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저가 매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3월 달에도 과도한 패닉 상황에서 저가 매수를 한 투자자들이 성공을 했던 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번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연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경우에 대기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더 과거와는 다르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3월 달에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지 가늠하기 어려워서
공포감이 컸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번에는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조정 시점에 우량주를 매수를 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그 우리 코스피 목표 지수를 얼마나 잡고 계신지 제가 기억은 지금 나진 않지만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600,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2,400, HSBC도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고 국내 증권사는 뭐 2,850까지 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와 지금과 비교해서는 뭐 말도 안 되게 지금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지금 뭐 코스피 타겟이라든지 뭐 이런 목표 지수가 있습니까? 예, 현재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에 2,500선 정도까지의 도달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지만 결국 한국이 방역을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국에서의 평가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결과가 결국 주식시장의 상승 그리고 유동성 공급과 같이 맞물려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종목들이 뭐 전반적으로 좋아요. 좋긴 좋은데 사실은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단기적으로 보면 뭐 저도 몇 종목을 사실 언급을 하긴 했는데 뭐 바이닉스나 아니면 신성 ENG나 이런 그 끼 있는 종목들은 뭐 20%씩 가기도 하고 풍력의 뭐 유니슨이나 삼강 M&T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반도체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대형주로 좀 넘어가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뭐 2위를 내주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도 지난 한 6월인가요? 4월과 비교해서 한 30% 정도 또 하락했고 어저께 살짝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하락하고 배터리 3사는 좀 올라오고 게다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SK 하이닉스를 막 2위를 넘어섰다가 조금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총액 순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 SK 하이닉스의 시총 2위 자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 LG화학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의 그 성장 기대와 같은 무형성 자산을 상당히 시장은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에서 그 테슬라나 니콜라의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그 현대차의 주가가 상당히 싸 보이고 현대차의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들 그 성장주들이 일시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시총 2위 자리를 뺏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이익 측면으로 보면은 하이닉스를 넘을 수 있는 회사는 없고요. 하이닉스 주가가 싸 보이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지금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용곤 투자정보팀장님,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좀 의견이 그렇게 100% 동의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은 굉장히 그 시클리컬한 종목이고, 그렇죠? 사이클을 좀 타는 종목이고, 그 여태까지 SK 하이닉스가 물론 밸류에이션상 지금 한 1.1배지만 0.7배에서 1.8배 사이에 항상 움직여 왔지만 우리가 네이버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비교했을 때는 그 두 회사는 앞으로 우리가 뭐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성장, 뭐 10년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 굳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 주자인 SK 하이닉스 아니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굳이 신경 쓸 시간이 있을까요? 그거보다도 너무 많은 종목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성장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성장성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지나치게 쏠림 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다시 반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지금 비관론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정도의 그런 시각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PC DRAM 현물가는 이제 뭐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네, 반도체 현물 가격 방향성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물 가격이 사실 지나치게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은 하이닉스는 많은 악재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올해 하반기에 뭐 하이닉스에 대한 그 주가 저점 확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성장주에 대한 가격 부담이 조금 생겨날 경우에 어떤 일시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를 일시적으로 어떤 대안으로 삼는 정도의 어떤 투자 전략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사실은 뭐 네이버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너무 급등을 하거나 부담이 있을 때는 SK 하이닉스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그 IPO 공모주 시장이 또 열립니다. 뭐 우리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나오고요. 또 BTS, 우리가 좋아하는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SK 바이오팜만큼 이 두 회사도 뭐 지금 돈이 시장에 풍부하니까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SK 바이오팜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번 뭐 하반기에 그 대여급 공모도 상당히 흥행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장 이후에 뭐 공모가를 상당히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SK 바이오팜과 같은 정도의 급등세가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라는 밸류에이션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그 산업의 특징이 있었고 유통 주식 수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의 편입 필요성과 같은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맞물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카오 게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파워나 파급력 자체는 조금 더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흥행은 상당히 성공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모주 참여에 대한 그 투자 성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의 그런 매력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우리 하나금융투자 이영훈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그 직접 출연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화상으로 하니까 이게 집중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